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충치와 잇몸 질환 이외에도 또 치아 파절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치아 파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치아에 뭐 금이 갔다든지 뭐 깨진다든지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치아가 어느 정도 금이 가느냐에 따라서 치아를 그냥 간단하게 떼우기도 하고 조금 심한 경우 씌우기도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달라는 주소를 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신 환자분이십니다. 네. 뭐 사실은 본인이 진단을 내렸고 본인이 치료 방법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이제 이 환자 진단 결과 다른 쪽 어금니들이 튼튼하고 특히 지금 해당 치아 같은 경우 상태가 뭐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사진 자세히 보시면은 네. 옆에서 봤을 때 머리 부분이 뭐 아예 없습니다. 네, 치아가 위에서 없는 것처럼 위에서 보이네요. 봤을 때도 네. 이러지만 엑스레이 사진상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진 결과 동요도나 염증 소견이 뭐 깨끗했기 때문에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노랗게 보이는 게 기둥입니다. 기둥 작업을 해서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기둥 작업을 해서 이렇게 치아 모양을 만들고요. 네. 아까는 임시 치아였는데 이렇게 본 치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쓰고 계십니다. 네, 치아 파절로 인해서 환자분이 치아를 뽑고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병원을 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치아를 살리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한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치료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치료 시기를 놓쳤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치아는 마치 도미노와 비슷합니다. 하나가 망가지면 그 하나가 맡고 있던 역할을 다른 치아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멀쩡한 다른 치아도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양쪽으로 모든 치아가 건강할 때 양쪽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치아가 균등히 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오른쪽 그림이고요. 하지만 한쪽 치아, 단 하나의 치아, 큰 어금니가 망가졌을 때 대부분 그쪽으로 잘 씹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씹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위의 그림은 고기가 두 덩이였는데 한쪽으로 두 덩이가 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먹는 양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치아가 불편해도 뭐 갑자기 밥 양을 줄인다거나 뭐 하루에 2번 드시는 분이 1번 줄인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래 치아가 하던 역할보다 쉽게 얘기해서 2배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멀쩡했던 치아도 망가질 수밖에 없고 네. 이제 어금니가 망가지면 그때부터는 앞니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 치과 오시는 분들이 한쪽이 좀 많이 망가져 있고 반대쪽이 통증이 시작하면서 씹을 수 없다는 이유로 오시게 되는데 네. 치료 시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쪽이 안 좋을 때 그때 치료를 받으면 반대쪽도 망가질 일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치아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아 건강은 도미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한쪽 치아가 아파도 조금 버티다가 그 치과 가기 좀 무섭고 그래서 버티다가 다른 치아까지 조금 아팠던 경험이 있거든요. 혹시 지금 치아 아프시다면 지금 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하면 좋을지 치료 상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6676-0114번, 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고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치아가 망가지면 다른 쪽 치아까지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치아까지 아파진 경우에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쪽이 망가진 경우 결국은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거는 이 치아를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일반 다른 치료랑 똑같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좀 쉬어줘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치아도 한쪽을 치료를 받게 되면 그쪽이 쉬어줘야 되는데 쉬어주지를 못하게 되면은 병의 어떤 치유가 굉장히 더디게 되고 그만큼 환자분이 불편하게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숲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치료를 한다고 쳤을 때 지금 이제 사진 보시면은 네. 이 환자분은 왼쪽 아래 어금니가 이제 부러져 가지고 이쪽으로 씹을 수 없다라고 네. 이제 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문진 결과 오른쪽 아래도 환자분이 이제 왼쪽으로 씹을 수가 없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만 드신 거죠. 씹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이제 심해져서 아. 특히 이제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네. 왼쪽 아래를 이제 수복을 하고 임플란트로 네. 수복을 하고 이제 왼쪽으로 씹을 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오른쪽을 치료를 하게 되니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이렇게 잇몸이 안 좋았지만 이렇게 이제 뼈가 차면서 이제 흔들렸던 치아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네. 해서 뭐 양쪽으로 잘 씹을 수 있게 되었죠. 네. 이처럼 이제 한쪽이 망가졌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이제 그 다른 치아로 씹을 수 있게 완성을 해줘야 나머지 치아들이 피해를 안 보고 잘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쪽 어금니가 아파서 그쪽 부분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치아가 통증이 시작이 되셨다면 다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민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02-6676에 0114번으로 여러분 전화 상담하고 있고요.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불편하신가요? 가슴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보초를 한 게 어금니하고 앞에 있는 이하고 있었는데요. 네. 어금니를 카라멜 먹다가 빠졌어요. 하나는 보철이. 아, 네. 그리고 하나는 또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는 아, 예, 병원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네. 증상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네. 또 하나는 보초를 했는데 네. 부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 지금 어금니는 치료받고 있는 중이고 네. 그 부러진 거 그거는 임플란트를 박아야 된다고 그러시길래 뼈 이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했어요. 아,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철이 빠져서 어금니는 치료 중이고 앞니도 어떻게 좀 치료를 해봐야 될지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원장님과 상담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빠진 보철이 한 개짜리인가요? 아니면은 여러 개짜리인가요? 한 개짜리. 한 개짜리인데 이제 부러지셨는데 이제 네. 뭐 부러진 것도 뿌리 끝까지 부러진 경우가 있고 이제 머리 부분만 부러진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부러졌지만 이제 좀 부러진 상태에서 치아가 좀 많이 남아 있지만 충치가 많은 경우 이제 결국은 그 충치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해서 부러진 양이 중요하거든요. 아, 예. 얼마나 부러지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이 뿌리를 빼고 예. 보철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예. 뼈 이식도 같이 해야 된다고. 잇몸도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잇몸이 아프고 나서 부러지더라고요. 그 이제 신경 치료가 돼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네. 많이 부러진 상태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릴 수는 있어요. 다만 네. 어떤 그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치아 수명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네. 말씀드렸듯이 많이 부러진 경우는 이제 빼는 게 좋고 이제 어느 정도 남아 있고 튼튼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당연히 살려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뭐 보철들이 뭘 먹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좀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거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서울지역 02-6676에 0114번으로 여러분 치아 건강과 관련된 고민들 받고 있습니다. 뭐 임플란트 계획에 있으시다거나 충치나 염증 또는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하셔서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지 고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용 조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치를 해야 된다거나 아까도 뭐 전화 주셨지만 발치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뭐 적합한 치료 방법이 따로 있나요? 결국 관건은 잃어버린 치아를 빨리 완성을 해줘서 그쪽으로 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쪽으로 씹을 수 있어야 다른 치아들이 결국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수술 당일날 임시 보철물까지 완성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이제 네. 그런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영상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상과 함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3D 프린터가 많이 뭐 활성화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3D 스캐너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전처럼 뭐 고무 인상제로 본을 뜨는 게 아니라 저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구강을 그대로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캔한 거를 데이터화 시켜서 이거를 바탕으로 환자분들 임플란트 환자분들 컴퓨터상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수술을 먼저 해봅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보철물도 미리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한 임플란트 수술법이 되는 거죠. 네. 지금 3D 스캐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뭐 스캔을 하면 바로 나오는 건가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상태인지? 갖다 대기만 하면은 네. 이 환자분의 모양을 그대로 이제 인기를 해가지고 네. 데이터화 시켜서 이제 그 환자분 데이터가 말 그대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술을 미리 해보고 이제 의사는 그 미리 수술된 컴퓨터 그 경로로 네.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수술법입니다. 굉장히 좀 정확한 수술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궁금한데요. 영상과 함께 좀 만나볼까요? 지금 영상은 이제 수술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단점이 뭐 굉장히 많지만 네. 장점 같은 경우 이제 사전에 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피가 거의 지금 나지 하고 않고 있는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피가 거의 나지 않고 이제 물을 많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네. 보통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8개를 심으신 분인데 보통 임플란트를 그리고 일반적인 치과 치료를 하는 경우 물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입으로 숨을 힘들죠. 쉬는 경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쵸,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을 거의 쓰지를 않고 이제 저렇게 저 부분만 써서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잇몸을 열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피가 이제 거의 나지 않는 걸 나지 볼 수 않네요. 있는데 그만큼 안전하고 특히 이제 뭐 전신질환 있으신 분들 네. 또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수술법이 될 수가 있죠. 네. 지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과정을 영상과 함께 만나봤는데 8개나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물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쉽게 좀 시술을 받으셨고 피도 거의 나지 않고 또 전신질환 있으신 분들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저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 02-6676에 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저는 오른쪽 어금니 맨 안쪽 잇몸 있죠? 네. 바깥쪽으로 네. 틈 사이가 벌어져갖고 자꾸 아. 이물질이 끼우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물질 끼울 때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를 이제 병원에 갔더니 네. 계속 거기를 많이 치솔질을 많이 해라 해갖고 많이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게 피가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 어금니 사이에 계속 음식물이 껴서 병원을 좀 빈번하게 좀 다니셨어요. 이런 경우에 예. 좀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음식물이 끼는 거랑 이제 가끔 그 부분을 양치를 하시거나 뭐 먹으면서 피가 나면서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음식물을 안 끼게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구멍이 이제 구멍 사이가 떠 있죠? 예, 구멍이 이제 떠 있단 말이에요. 그 예. 부분을 메꾸면 돼요. 메꾸면 되는데 사실은 염증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를 추천드리진 않고요. 다만 그 구멍의 사이즈에 따라 틀려요. 좀 많이 크면은 메꾸는 게 좋고요. 이제 많이 크지 않고 이제 가끔 끼고 가끔 염증 난다 수준이면은 사실은 이제 피가 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어머님 치아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일단은 염증 치료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근데요, 예. 계속 이제 그렇게 해갖고 계속 거기를
양치질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그 사이가 이제 넓어졌어요.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양치질을 해서 이제 피가 나지 않는 수준이 됐다 하면은 괜찮은데 보통 양치질을 계속해도 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치간 칫솔을 쓰는 경우도 치간 칫솔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얇은 칫솔이 있습니다. 그걸 예.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잘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프고 양치도 깨끗이 잘 돼요. 그런데 예. 보통은 그게 좀 힘들어요. 뒤쪽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고 피도 좀 나고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좀 잘 안 하게 되는데 대개 일주일 정도 열심히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피가 안 나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은 계속 좀 칫솔질 할 때 계속해서 좀 피가 나고 좀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이세요? 그래 이제 자주 갔었는데요. 네.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칫솔질을 많이 하니까 네. 사이 틈이 많이 벌어져 갖고 네. 많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메꾸고 뭐 하는 방법이 없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메꾸는 방법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메꿔야 할지 아닐지 그 상태가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네.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고요. 서울적 02-6676-0114번으로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걸려온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떻게 좀 불편하신가요? 예. 치아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요. 네. 오른쪽 아랫니가 좀 고름이 좀 나옵니다. 고름이. 예. 네, 언제부터 좀 고름이 시작되셨어요? 예, 그게 작년 한 6월 조금 넘어 한 7월쯤에서부터 고름이 시작이 됐는데, 네. 치과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네. 치과 의사 가시는 것 같은데 아프면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고름이 시작된 지가 지금 한참 되셨는데 이런 경우에 좀 예.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제 고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치아 자체가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에서 그 염증이 이미 이제 뿌리 끝까지 퍼졌다는 얘기고 결국은 뿌리 끝에서 뿌리 옆에서 그 염증이 고름화가 돼서 네. 바깥으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자체가 지금 다니시는 치과 원장님이 아프면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고름을 빼내고 어느 정도 청소가 필요합니다. 네. 다만 그렇게 되면 일종의 어떤 작은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치과 원장님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아프지도 않은데 건드려가지고 탈났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더 아파졌다가 이제 내원을 하셔야 이제 치료를 받고 좋아지니까 환자분도 이제 만족하고 원장님도 이제 치료를 조금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께 이제 뭐 고름이 차서 이제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고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신경 치료를 한다든지 잇몸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치료를 해서 그 고름을 어느 정도 줄여 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치과 가셔가지고 조금 강하게 얘기하시면은 되실 겁니다. 네, 아버님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치과를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2-6676-0114번으로 걸려온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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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버님 어떤 점 좀 궁금하신가요? 이빨이에요. 네, 우측 이빨, 아래 이빨인데, 네, 이빨을 금리로 이렇게 덮어 씌워난 이빨이에요. 네. 이빨인데, 이 이빨이 음식을 먹으면 자격이 와서 병원에 갔더랬어요. 네. 갔는데 병원에서 신경성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이빨을 덮어 씌워놓은 이빨을 뜯어내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이 이빨을 뜯다가 도저히 안 뜯어지고 해가지고 금이빨을 띄다가 안쪽에 반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네. 그러고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음식을 안 먹으면은 하다 나쁘지도 않은데 먹을 때만 잇몸이 조금 아파요. 그러면은 그때 치료를 끝까지 안 받으시고 그렇게 좀 중단이 되신 건가요? 받을 수 없는 게 이빨을 못 빼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금리를 뺏겨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시구나. 고민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전화 잘 주셨습니다. 원장님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치아를 씌워놨는데 그 씌워놓은 예. 안쪽 치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런데 얘를 이제 못 벗기면은 치료를 사실 못하죠. 어떻게든지 벗겨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벗겨서 안에 뭐 충치가 있으면 충치 치료를 하고 뭐 신경 치료를 해야 되면 신경 치료를 하고 혹은 신경 치료가 돼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다시 신경 치료를 해서 안쪽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아버님이 지금 그 아픈 거는 결국은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씹으면 염증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치아라는 게 그냥 두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씹기 위해서 치아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뜯어내고 치료를 받으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뜯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아버님 그러면은 좀 다니시던 병원 말고 조금 더 큰 병원이나 이렇게 다른 병원에 조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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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알았어요. 네, 조금이나 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거 뜯어내시다가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빨리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 매거진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TV 채널 돌리시다가 혹시 지금 건강 매거진 만나셨다면 치아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 참지 마시고요. 어떻게 좀 빨리 치료를 하면 좋을지 지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6676-0114번입니다. 이 치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환자들 어떻게 조금 좋아진 사례들 있었나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사례 저희가 함께 지금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 환자분들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어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수술하신 환자분이신데 이게 앞니 쪽이에요. 앞니 쪽 이제 뼈 CT 사진인데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두께가 좀 얇습니다. 4.2mm 정도가 되는데 보통 저희가 임플란트 가장 작은 사이즈가 2mm부터 보통 평균적으로 앞니에는 그래도 3mm짜리를 써요. 그런데 네.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그 주변 뼈가 최소 0.5mm 정도는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 두께는 4.2mm인데 임플란트는 3mm. 그러면 양측에서 0.6mm 해서 이게 사실은 딱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보통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아니라 일반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뼈 이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더 얇은 임플란트를 넣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위치를 굉장히 정확히 잘 잡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오차율이 크지가 않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고 네. 이 얘기는 뭐 이 앞니 부위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만 다른 구강 내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 뭐 신경이라든가 어떤 혈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파악하고 안전거리를 둔 상태에서 수술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또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앞니인데 수술 당일날 임시치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사실 뭐 앞니를 조금 치료 계획을 잡으시다가도 앞니가 없이 뭐 웃거나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조금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함께라면 당일에 또 임시 치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또 편리하고 정확하고 또 뭐 빠르게 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만족도 중에 하나가 대개는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뭐 임시치아를 하고 뭘 하고 해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당일 임시치아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뭐 딱딱한 오징어라든가 뭐 꽃게 같은 그런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식사는 가능하시고 그리고 원래 틀니를 쓰시다가 갑자기 네. 자기 치아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크는데 사진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당일날 이제 몇 개 하신 양쪽에 건가요? 8개, 네. 양쪽에 4개씩 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미리 임시 치아를 환자분 치아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네. 붙여드린 겁니다. 사실은 모양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기 치아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네. 일단 자기 치아가 당일날 붙여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하시죠.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다른 분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어금니 이분도 마찬가지로 네. 4개 4개씩 해서 임시 치아가 당일날 들어가신 상태시고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양쪽이 없었는데 네. 사실은 이 경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틀니를 쓰시던 분이셨는데 네. 이제 틀니를 당일 벗고 바로 당일 임시 치아를 이제 붙여드렸어요. 근데 이 경우 사실은 앞니가 망가지고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금니가 그래도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앞니가 망가지는 거를 멈춰드린 거죠. 하지만 이분을 뭐 임플란트를 심고 또 틀니를 쓰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어금니가 완성이 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또 앞니가 앞니가 망가지는 손상되기 거죠.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고 저희 입장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앞니 시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안한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네. 아래 이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아래 치아가 이제 다 없으셨는데 네. 이제 당일날 아래쪽에 8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임시 치아를 완성해서 이제 바로 식사 가능하시게 만들어 드렸죠. 네, 틀니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임플란트 많이 이렇게 또 하고 나서 만족도가 높으면 굉장히 생활하시는데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 생방송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6616-0114번으로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90세 노모인데요. 네, 키를 누르면은 뒤가 아프고 네. 소리가 이렇게 뚝뚝 난다 그래요. 귀를 그래서 누르면. 네. 예, 치과에 갔더니 한쪽으로만 먹어서 그렇다고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틀니를 지금도 이제 할머니니까 틀니를 하고 있는데 네. 틀니를 새로 왜 그러냐 하니까 한쪽에 먹으면은 좀 음식 씻기가 불편해가지고 네. 이제 어머니가 그랬다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충치가 좀 생긴 거를 떼고 다시 그러면 틀니를 하자. 네. 치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틀니를 해야 되나? 그러면 나이 많은 90세인 노모도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싶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어요.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따님이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90세이신데 틀니 말고도 임플란트도 가능한지 원장님 네네. 어떤가요? 네. 제가 그 치료하신 환자분 중에 제일 고령이 92세 환자분 계셨고요. 이제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뼈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네. 어머님 같은 경우 이제 뼈가 이제 좋으면은 가능한데 이제 뼈가 안 좋은 경우다 하더라도 보통은 어금니 쪽은 뼈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틀니를 오래 사용하셨으면. 그런데 앞니 쪽은 뼈가 있어서 임플란트 이제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 이제 한쪽 귀가 아프고 소리가 나는 거는 턱관절 질환입니다. 이제 네. 턱관절 그 전에 치과에서 설명 잘 해주셨겠지만 이게 높이가 낮아지면서 그쪽이 깊게 물리니까 이쪽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과부하가 걸린 거랑 똑같거든요. 네네. 이제 그 이유는 한쪽이 불편하니까 반대쪽만 쓰시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쪽 불편한 거를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양쪽으로 네네. 씹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간단하게 틀니를 수정을 해서 가능하면은 수정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잇몸이 좀 안 좋아서 어떤 임플란트나 어떤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하면 그에 맞는 치료법을 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우선은 임플란트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강혁권 원장과 치아 건강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상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